다음은 다중행 입력 필드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입력 필드 컨트롤을 봤었죠. 인풋 태그에 타입 애트리뷰트가 텍스트인 거. 이거는 이제 한 줄만 입력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로우즈와 컬럼즈 두 개의 애트리뷰트를 제공해요. 로우즈는 세로의 크기, 그러니까 요 행의 줄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우즈가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행에 걸쳐서 입력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컬럼즈는 가로의 크기입니다. 이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자수, 문자수 이걸 지정해 주는 거죠. 여기에 컬럼즈에 20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20자고 여기는 4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는 텍스트 에리어의 컨텐츠는 이 다중행 입력 필드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작성해 볼까요? 먼저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control.html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먼저 p 태그를 하나 추가하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네임은 코멘트고요. 그 다음에 컬즈에는 20을 주겠습니다. 20자까지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로우즈는 4줄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태그를 닫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주기로 하겠습니다. 확장해서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저장을 하고 기존에 실행됐던 라이브 서버는 종료를 하고요. 이제 control.html이 열린 상태에서 go live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중행 입력 필드 컨트롤이 추가됐죠. 당신의 생각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웹 표준으로서 웹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서밋 버튼을 살펴봤어요. 폼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명령 단추죠. 일반적인 명령 단추는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 아이디는 add고 추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텍스트가 버튼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서밋 버튼에서도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버튼 태그에도 이미지 태그를 추가해서 이미지 명령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건 동일해요. 이미지 태그를 이 안에 넣는 거죠. 한번 작성해 볼까요? 끝으로 가서 여기에 계열 태그를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를 추가하고요. 여기 아이디는 add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해서 추가 명령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저장하면 이렇게 추가 텍스트를 갖고 있는 명령 버튼이 생성이 됐죠. 이미지 명령 버튼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명령 버튼에 사용될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서 폴더에서 요 add 요 이미지를 명령 단지 컨트롤에 이미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요. 여기 이미지가 추가됐죠. 이제 버튼 태그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아이디는 add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태그를 닫고요. 이제 여기에 이미지 태그를 추가하죠. 이미지. SIC는 이미지스의 밑에 add.jpg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width는 30, 하이트도 30픽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추가했죠. 그리고 저장하면 이제 이 옆에 이미지가 표시된 명령 단추 컨트롤이 추가됐습니다. 여기다가 BR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일단 끝내기로 하죠. 다음에는 드롭다운 목록 상자 컨트롤입니다. 이런 식의 드롭다운 목록 상자를 표시해 주는 거죠. 드롭다운 목록 상자 컨트롤은 셀렉트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 태그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옵션 단추 컨트롤을 사용한 것과 유사하죠. 옵션 단추 컨트롤은 이렇게 옵션 단추가 이렇게 표시되지만 드롭다운 목록 상자 컨트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것만 다르고 기능 면에서는 같습니다. 이 옵션 태그의 value 애트리뷰트에는 해당하는 옵션 항목이 선택됐을 때 갖는 값이죠. 첫 번째 클래식인 경우엔 클래식이고 K-팝인 경우는 K-팝, 또 로크인 경우는 락, 또 재즈인 경우는 재즈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옵션 단축 컨트롤하고 같죠. 또한 이들 옵션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항목에 우리가 selected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애트리뷰트 값은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드롭다운 목록 상자 컨트롤의 사이즈 애트리뷰트에 값을 주면 여기 있는 경우와 같이 사이즈 4 이렇게 주게 되면은 드롭다운 목록 상자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쭉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의 개수를 이 사이즈 애트리뷰트 값에다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4개의 항목이 지금 나오고 있죠. 4개. 또 멀티플 애트리뷰트는 체크 상자 컨트롤과 유사하게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멀티플 애트리뷰트에 멀티플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이들 항목 중에서 옵션 항목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죠. 이때는 각 항목의 selected 애트리뷰트에 selected 값이 지정됩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다가 p 태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select 태그를 추가하죠. name attribute는 now listen 이라고 하겠습니다. 닫고 그리고 이 select 태그 안에 옵션 태그를 추가하죠. 옵션 value는 먼저 첫 번째 항목의 value는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이렇게 해주고요. 또 두 번째 옵션 항목의 value는 K-팝입니다. 그리고 닫고 K-팝 하죠. 그리고 옵션 태그를 또 추가해서 이 value는 락이에요. 락. 그래서 로크. 그 다음에 옵션 태그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value는 재즈입니다. 재즈. 이렇게 됐죠? 실행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드롭다운 목록 상자가 나오죠. 사실 이걸 콤보 박스라고 얘기합니다. 콤보 박스. 그래서 이 콤보 박스를 클릭할 때 드롭다운 목록 상자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팝을 선택된 항목으로 하겠습니다. selected 이렇게 하죠.
또 저장하면 이제 K-팝이 선택된 상태로 나오죠. 여기다가 BR 태그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P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셀렉트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네임은 페이보리스. 이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밸류는 첫 번째 항목은 클래식이고요. 위에서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클래식.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애트리뷰트에 사이즈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사이즈 이퀄 4 이렇게 주게 되고 저장해 보면 여기에 드롭다운 목록 상자가 이제 콤보 박스 없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4개 항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기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셀렉트 태그에 멀티플 애트리뷰트에 멀티플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K-팝과 로크가 선택된 걸로 하죠. 그럼 여기에 Selected 애트리뷰트에 Selected 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로크 옵션 태그에도 Selected 해가지고 Selected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이제 여기 2개 항목이 선택된 것으로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폼 태그 없이 지금 이들 컨트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들 컨트롤은 전부 폼 태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폼 태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폼 태그를 요 끝에다가 추가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 탭씩 안으로 들여쓰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장해주게 되면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죠? 또 input.html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폼 태그 없이 이들 컨트롤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폼 태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control.html로 돌아와서 다음에 작성할 코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폼들이 요소를 묶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필드셋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는 필드셋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 묶은 것 안에 이 사각형 안에 레전드 태그를 사용을 해서 머릿말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레전드 고객 정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객 정보라고 하는 것이 머릿말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코드 작성해 볼까요? 여기다 먼저 BR 태그를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다가 build set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uild set 태그 안에 legend 태그를 추가해서 여기에 컨텐츠를 고객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다가 컨트롤 넣어보죠. 이제 저장하면 그러면 field set 태그가 이와 같이 사각형 안에 부품을 표시해 주죠. 그리고 레전드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에 머릿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input 태그에
타입이 이메일인 경우와 URL인 경우에 잘못된 이메일이나 URL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유효 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validation이라고 하죠. validation. 이 외에도 사용자가 폼을 제출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 경우에는 input 태그에 required attribute에 required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폼을 제출할 때 해당하는 input 태그 컨트롤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그때 웹브라우저는 데이터를 입력해 달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그 밸리데이션은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코드로 해당하는 필드의 값이 비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폼이 제출될 때는 그냥 유효 확인을 하지 않고요. 폼이 제출돼서 웹서버에 도달했을 때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유효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유효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해당하는 필드가 비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입력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제 고객 정보를 제출할 때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이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컨트롤에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한다면 우리는 이게 이름 컨트롤에 required attribute에다가 required 하고 값을 주고요. 요 이메일도 마찬가지겠죠. 이메일도 required attribute에 required 이렇게 해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장하면 지금처럼 이름과 이메일이 비어있는 상태로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툴팁이 나오면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넣겠습니다. 여기에 기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메일에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밀@gmail.com 하고 해주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그런 에러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HTML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컨트롤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HTML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컨트롤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용 컨트롤을 사용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JQ 위젯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컨트롤을 포함하는 라이브러리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죠. 이 중에서 여기 JQX 그리드라고 하는 컨트롤은 이러한 형식의 그리드 컨트롤을 제공해 줍니다. 사실 저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했던 컨트롤이죠. 만약 이 그리드 컨트롤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그리드를 제공해 주는 JQ 그리드라고 하는 무료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컨트롤이 전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웹폼 모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